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22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인,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장 변동 커지고, 막 대처하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그냥 한 주가 후다닥 가는 모습들입니다. 네, 어떻게 잘 이번 주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잘, 대응하셔서 이런 시장의 정신없는 모습들 대응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 동향을 보다 보니까 많이 힘이 빠집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미국 시장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일단 볼까요? 다우지수 여기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대 돌파 못합니다. 그리고 좀 힘이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점점 뭔가 힘 빠지는 모습들이고 나스닥이 조금 먼저 오버했더니 신고점 나오고 요때가 그거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나스닥 기술주 고퍼주 더 수혜를 받는다 라는 쪽으로 가다가 쭉 힘이 빠지네요. 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어제 같은 패턴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가다가 밑으로 쫙 밀렸다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힘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탁 전환시켜서 그러니까 즉 꼬리를 이렇게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위쪽으로 탁 붙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장이 미칩니다. 못 돌아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보여줬던 이런 망치형의 모습들이 나왔을 때 다음 날부터 나오는 패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쪽들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갭 나온 부분들과 이제 단기 평선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좀 꺾이고 있는 거죠. 그런 쪽을 돌파를 못합니다. 힘이 약한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물론 당장 이제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을 텐데 그를 통해서 요럴 때는 빠른 시일 안에 보통 이제 3일 정도 빠른 시일 안에 돌아서서 안착을 해놔야 됩니다. 그 기준점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21,300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돌려서야 되는데 기준으로는 1%밖에 안 됩니다만 뭐 1% 금방이지 뭐 라고 해서 돌려놔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점점점 힘을 빠진다 그러면 여기 한 25,500선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거 염두하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일단 보고 아까 어제도 계속 강조드렸던 게 그죠. 미국의 9월달 가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힘이 빠진다 라는 쪽들을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는다. 첫 번째 지금 시장에서 시장 분위기 저렇다라고 해서 만약에 돌아가서 그다음 이상 없이 그냥 쭉 가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대응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약간 위축된 모습들로 나오는데 여기서 무리해야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노무리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금 갖고 계셔야 돼요. 현금 좀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시장이 출렁출렁했을 때 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은 이거 좋은 종목, 이거 차트가 살아있어. 위쪽으로 쭉 간 종목들, 이거 봤다가 시장 힘 빠지는데 저거 좋은데? 라고 하다가 바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은, 몇몇 종목들 또 시총 큰 종목들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시총 작은 종목들이 무슨 이슈에 따라서 조금 좀 부각받는 거 같고, 요때 보면은 또 그래요. 외국인, 특히 기관 같은 경우가 막 삽니다.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외국인이 아니에요. 시총 1,000억짜리 천 몇백억짜리를 외국인들이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외국인은 전혀 관심 없고 이거 아마 그냥 CFD 계좌일 거예요. CFD 외국인들 등 이렇게 된 그런 종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좀 매수한다고 주가 탄력들이 이렇게 간다고 오히려 만약에 이런 종목들 차트 이쁘면서 기관 매수한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종목들 많잖아요. 얘네들이 갑자기 돌변한다. 그냥 급락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올라갈 땐 모르죠. 올라갈 때는 살아있는 종목, 이런 종목 얘기를 하는데 수급만 보게 되면 그래요.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플러스 알파 수급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다. 이게 한계예요. 수급만 보고 들어가는 종목들의 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차트 이쁘다고 한 종목들, 딱 선 종목들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게 꺾여버린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다 정리해가지고 만약에 손절하고 그래 이뻐 보이는 이 종목 사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좀 하자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한국 증시도 그래요. 일단 많이 분봉입니다. 장기 분봉
쭉 가다가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3080선까지 가고 돌립니다. 돌리는데 만약에 제대로 된 흐름이었으면 이 저항선 장기동평 유선이죠. 분봉상의 장기동평 유선 이쪽들이 어제 쭉 가다가 멈춥니다. 여기서 딱 멈춰서 못 갑니다. 제가 파생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고 하거든요. 파생할 때 코스피 200 그리고 또 선물 옵션 이거 할 때는 요런 자리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추세 이탈하고 들어가는데 못 갑니다. 이럴 때는 다시 또 이제 하락으로 가동시켜야죠. 요런 자리를 보다 보니까 의미 있는 자리도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3160 요런 때를 안착 못하고 밀립니다. 그러면 쭉 밀리고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가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3160 지금 많아봐야 70 이 정도가 지금 저항대인데 거기 강하게 돌파하는 거 못 나온다? 힘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정도 라인들 3160, 70 못한다 그러면 계속 시도했다가 또 이렇게 힘 빠지고 그러면 갭 나오는데 또 하락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미세한 분봉으로는 힘이 달려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게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건 한 21선쯤 될 겁니다. 거기 힘 빠지고 못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시도했다가 힘 빠진다. 그럼 적어도 쌍바닥은 만들고 힘을 차지하는가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거의 미국 시장은 벌어져 있는데 우리는 거의 근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자꾸 부담 조금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역시나 한국 시장 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또 보면은 거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도 과거에 보셨던 거래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때 좋은 시절에 나왔던 거래 완전히 잠겨버리고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그때 열심히 샀던 이때 주식 매수 단가는 지금은 별로 그러니까 높은 단가에 샀는데 주가는 좀 빠지고 있고 근데 그걸 받쳐줄 만한 매수가 좀 안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다시 팍 터지고 지지하는 거 돌아가는 거 확인될 때까지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까지는 조금 좀 그렇다 분위기가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 내용들 또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요. 달러는 살짝 강세로 들어가고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플러스로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얘기하는 것처럼 잭슨홀 미팅 쪽에서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잭슨홀 미팅과 파월 의장 반응 특히 이 정도면은 우리 금리 인하 충분히 해도 돼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 약세 금리도 빠지는 쪽으로 갔겠죠. 경계감이 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잭슨홀 미팅 쪽에서 오히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파월 의장이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매파를 그대로 갖고 있는 매파 성격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해서 시장이 먼저 조정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딱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쪽의 힘을 보여줄까요? 근데 만약에 세론 나와서 그래도 뭐 알고 있는 얘기 했네 야 다시 매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또 다시 기회인가? 매도의 기회인가? 이 생각도 그건 뭐 가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역시나 지금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경계성 멘트가 파월 의장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비트코인은 장중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어제 잘 때 보면 한 3%가 올라가다 보면 또 다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거는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면 안 되겠다. 밑으로 딱 타게 뜨고 그 정도선 대응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나 약간 위험 자산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같은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 또다시 조정권에서 조금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상화폐도 일단 같이 자리를 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유가는 살짝 올라가고요. 금 쳐지고 있고 은이 요즘에 더 셉니다. 탄력들은 은이 세다는 거 얘기 드렸고 그런 모습 드리고 야간 선물은 그냥 정체 0.09 하락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 어제 나왔던 내용들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 라는 쪽이고 거기다가 관망 심리가 우세했다. 근데 이 특이한 거는 러셀 2000이 강세로 나와요. 중소형주가 조금 좀 기회를 찾는다. 그거보다 종목 대응적으로 미국 시장이 움직였다. 종목만 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가지고 원래 이쪽이 나오는 게 고용과 관련된 얘기들 주제가 그래요.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
이제 뭐 저희가 연주대장만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장도 갔을 거고요. 그래서 약간 유명 인사들이 다 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 종합을 할 텐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용시장 위험보다 더 크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고용보다는 인플레를 강조를 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조절하기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 이것도 좀 특이한 얘기긴 하죠. 근데 뭐 약간 지금은 또 그런 거 있죠. 또 물이 비둘기 봐도 만만치 않아 이런 내용들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모든 걸 해석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CME 페드와치 쪽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 92%에서 73.5%. 네, 많이 낮아졌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내용 먹고 보니까 아유 9월도 금리 인하 좀 멀었네. 그럼 이게 만약에 50%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은 또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발언이 매파적이라고 해석됐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크게 안 벗어나고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은 또 반등할 수가 있고 키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요 금리 인하 확률과 관련된 숫자로 보여주는 것들 그거 보고 시장이 반응할 것 같다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지표 한번 볼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보던 지표들까지 봐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뭐 누가 그렇게 자세히 봤다고. 예. 근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만 5천 건. 20만 원대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요거는 고용 쪽에서도 안 좋다라고 하고 있고 경기선행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0.3 지난달 이번 마이너스 0.1 또 계속 마이너스죠. 그런데 지금 PMI 관련된 쪽에서 복합 PMI 이번에 발표된 게 복합 자세히 안 쓰셨네요. 위에 복합 PMI 예비치가 발표된 거예요. 이번에. 근데 예비치니까 아직 본 숫자는 9월 초에 나오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제조업 쪽이 49.8에서 53.3 확 개선됐네요. 생각보다 생산 신규 주문 고용 나쁘지 않네? 라고 하지만 이제 예비치니까 이거 가봐야 됩니다. 제조업 좋았고 서비스업도 55.7에서 55.4 일단 다 50대 이상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경제지표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해서 시장이 약간 낙폭을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경제지표 나쁘지 않다. 그럼 뭡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경제에 대해서 큰 충격 없고 관세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데 우리가 과연 금리를 인하해야겠느냐라고 하는 쪽을 본다.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네 잘못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시장은 bad is bad, good is good으로 해석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구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 뭐 뚜껑 열어보시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전기차 종목들 부진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앨범알 상승하면서 약간 리튬 관련주 강한 모습들로 보여주는 게 특이한 모습들이고요. 반도체 쪽은 대부분 별로였습니다. 거의 다 밀렸고 저희 관심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것도 마이너스 1.2% 밀렸고요. HP 같은 경우는 3.7%. 이거는 실적 발표한 뒤로가 델, HP 이런 것들이 이제 AI 서버 관련된 쪽에서 시장에서 좀 보는 쪽들인데 나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플랫폼 쪽들 뭐 좋지가 않겠죠. 그런 쪽에서 한 1%대 정도쯤 다 역세를 받고 있고 팔란티어가 버팁니다. 일단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버텨줍니다. 그래서 버텨주는데 여기 보니까 댄 아이브스죠. 그 웨시부드 이쪽에선 팔란티어 펄쩍 뛰면서 뭔 소리냐 이거 매수 밀리면 매수 단계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바이로 외치고 있는 모습들 보다 보니까 원래 성향이 그래요. 좀 유명한 분위기였지만 좀 말이 좀 과격하시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머지 AI 소프트웨어 쪽들도 다 부진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 우주개발 드론 비행택시 이런 테마주들 다 부진하다가 양자 컴퓨터는 부진했는데 우주개발 쪽은 좀 강한데요. 로켓랩 뭐 글로벌스타 이런 쪽들 강했고 거기다가 드론 관련 쪽들도 강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비행택시 이런 쪽들은 조비는 좀 약하고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주개발 성공 드론 쪽들 반등 성공 이게 국내에 영향을 미칠지는 국내 종목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시총 작고 수급 제대로 안 들어온 종목들은 그렇게 큰 탄력들이 없다. 만약에 이런 거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로봇준이 뭐 이런 것도 움직일 텐데
전혀 반응들이 좀 약합니다. 괜히 거기 들어가서 물려있거나 아니면 괜히 거기 들어가서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는 지금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확인하고 보자 라는 쪽들이고, 이틀째 태양광 쪽들, 예, 신재생 에너지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는 그거 사기다. 예, 아주 언사 보면 강해요. 태양광 풍력 사기라고 본다 라고 하다 보니까 캐네디안 솔라 뭐 거의 20% 가까이 빠지고, 퍼스트 솔라 7%, 예, 안 돼요. 일단 이거는 태양광 관련 쪽들은 일단 글로벌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도 보면은 강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럴 때 좀 정리 쪽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봤었는데, 한번 볼까요? FRSL, 퍼스트 솔라, SR, 이거 맨날 까먹어요. 예, 그냥 퍼스트 솔라, 예, 안 나오네. 그냥 보겠습니다. 일단 맨날 헷갈려가지고, 예, 근데 그런 쪽들도 가다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거죠.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약간 운송업체들 강했고, 지금 LNG 쪽들 좀 강했고, 나머지는 거의 초토화네요. 별 볼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약간 뭐 종목들 다 그랬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쪽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얘기다 라는 쪽에서 약간 뭐 거래량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리오 샤오펑 모터스 한 또 강한 모습들이고, 요거는 눈길이 가죠. 약간 제약 바이오 쪽들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다시 상승한다. 어제 보니까 알테오젠 국내 종목 같은 경우도 약간 부담감이 있으면서 움직이는데, 오히려 미국 쪽들은 이쪽들이 좀 버티기 시작하네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버티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국내 업체들 바이오주를 견인할까? 바이오족들은 아마 내일 금리까지 미국 시장 잭슨홀 미팅까지 확인할 움직임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말자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코인 관련된 섹터들 여전히 약합니다. 서클도 약하고 코인베이스 약하고 그런 모습들이고, 소매 유통 업체 볼까요? 월마트 하락했고, 코스트코 이쪽도 관세 부담에 대한 하락들. 그러니까 즉 유통주는 올라간 가격을 얼만큼 잘 전이할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ST로도 강하네요. 강한 모습들이고, 그래도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좀 흔들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관세에 대한 여파 가지고 P가 올라가는데 그에 따라서 Q가 받쳐줄 것이냐, 이런 쪽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약간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월마트 빠지는 거 보니까 이번에 어제 나왔던 뭐 타겟, 또 이제 앞으로 나올 타겟, 이런 것들 어떤 타겟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쪽에서 일단 부진했다는 쪽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또 저항 돌파. 오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박스권이 이탈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어떤 3250, 3150 여기 이탈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3150 이상은 안착해야 될 것 같고, 못하게 되면 3050 이렇게 쪽으로 보는 구조 쪽으로 한 단계 낮아진 박스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이벤트가 많아요. 그건 또 저희 파워 시황, 일요일날 올라올 파워 시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들어와 있고, 오늘날 당장은 또 우리 한미정상회담, 여기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또 이것저것 볼 것 같고, 잭슨홀 미팅 이후도 다음 주도 이래저래 또 8월 말이고 월말 올초고 경제지표 나고, 아이고 매번 이거 가지고 또 신경 쓰고 봐야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쪽에서 잘 이어갈 수 있을지, 한쪽에서 시장을 늘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에서 일단 무리하지 말자 라는 쪽들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뉴스 한번 보면서 시장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빌 게이츠 선생님 방한하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와, 이렇게 많이 늙으셨네요. 그러니까 저만 늙은 게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알고 있던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장적인 모습, 물론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 퇴사한 쪽이죠. 고문의 역할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늙으셨다라는 쪽들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나왔던 것들 좀 원전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관심 많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여튼 뭐 정신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SMR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제 큰 대형 원전이 있고
대형 원전이 있고 거기다가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러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MMR. 미국에서는 이번에 행정명령 시킨 게 MMR이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SMR 쪽은 그러니까 크기는 가장 큰 거 약간 중소형급 아주 소형급. 미국 시장에서 행정명령은 이제 물론 300기 대형 원전 쪽이라고 나오지만 그 전에 나왔던 얘기들은 300기를 짓는다라고 했었을 때 MMR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게 많다는 쪽들. 그러니까 SMR은 뉴스케일 파워지만 MMR은 오클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고, 거기다 오클로는 SMR은 자금 이번에 한다고 해서 조금 좀 흔들리는데 오클로는 좀 그나마 강해요. 근데 물론 고점에서 꺾이긴 하지만, 근데 조금 더 미국 시장에서 강화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리액터 모듈로 리액터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MMR 같은 경우는 좀 더 소규모로 들어가는 게 그동안에 이제 썼던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대형 원전에서 썼다 그러면 우라늄을 쓰고 나머지를 간다 그러면 약간 5%만 쓰고 한 95%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또 재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다. 라는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도 물론 강점이지만 충분히 재활해서 고준위 준폐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재처리 능력들을 갖춰놓고 거기서 다시 한번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더 미국 시장에는 앞으로 원자력은 여기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는 SMR도 마찬가지겠지만 MMR까지도 다 대응할 수 있는 업체들의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 아마 시장에서는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것들이 이게 더 많겠다. 그래서 MMR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이쪽들은 단순하게 그냥 육지에 어디 짓는 게 아니라 해상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도 왜냐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해상에 있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 있고 여기 독 같은 거 만들어서 약간 좀 떨어뜨려 놓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도 폐 조선을 활용해서 이렇게 또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있다 그러면 요거 개발 조선 쪽이다 보니까 이거 개조하는 거 그리고 또 한국에 또 이걸 관련해서 만들었는데 한국의 원전 다 강점이 있겠죠. 이런 쪽들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겠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곁에 바다가 있어야 됩니다. 육지 내륙에 있는 국가들은 또 안 되겠죠. 이런 것들도 보는데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원자력은 여전히 그런데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그러면 원자력 역시나 또 들어가는 거야 베팅하는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갈지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자리는 이게 일단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준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지금 왜 이런 때 5만원대 초반 이렇게 가격 좋을 때 또 올라갈 때는 왜 얘기를 5만원대 안 사고 6만원대 지금이라도 사요?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계는 여기 갭 나올 때 부분 그렇게 되면은 약간 6만원대 중반 여기가 일단 한계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바로 V자식으로는 조금 좀 약간 매물을 좀 소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평선들 지금 저항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싸게 사셨다. 근데 내가 베팅을 좀 크게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줄여 가셔야 돼요. 줄여 가시고 약간 이 정도 비중만 끝까지 가자.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눌릴 때 그리고 또 좀 출렁일 때 대응한다는 쪽으로 보고 오히려 만약에 기회가 여기까지 또 온다. 한 57,000원대 중반까지 다시 한번 눌려준다. 라고 하면 또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도 안 사셨던 분이 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 쿡 눌러준다. 못 사실걸요? 그만큼 그래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의 변동성을 살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아마 이런 변동성이 커질 때 빠지면 빠지니까 손절 올라가니까 아예 다시 쫓아가서 사고 이거 절대 그러니까 내 마인드가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뻐 보일 때만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때 아마 계좌가 엉망이실 거고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한다? 올라가는 것만 내 종목 올라가는 것만 좋아한다? 만약에 옆으로 횡보하거나 툭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매매 관점, 스타일, 포인트를 바꾸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만큼만 보니까 그래요. 이러고 있다가 차라리 불확실하니까 가격 안정되고 비싸게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뭔 도구 소리입니까? 주식에 대한 주자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답답해가지고 아니 주식을 비싸게 사라는 얘기잖아요.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냥 변동성을 이용해서 아니면
약간 좀 출렁임이 나올 때 그런 하락 포인트가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용을 해가는 게 그래서 맞지. 물론 이제 불타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타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매매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안정되고 차트 이뻐 보일 때 들어가겠다 이런 나의 그 방임 아닙니까? 방임. 그런 걸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러다가 그러면 그게 부족해 보이는 게 빠져나왔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없이 그런 것만 간다. 너무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아까 두산에버리티 밀릴 때는 또 조심하래요. 리스크 관리하시래요. 그러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안정됐으니까 6만원대 이상에서 또 매수하래요. 답답해가지고 그만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주식을 하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삼성전자가 좀 셉니다. 근데 여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닉스가 이번에 HBM4 거의 이제 투자 쿨테스트가 나올 때가 되다 보니까 우리 다음 모델은 30% 가격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너희까지 그렇게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살짝 삐졌어요. 그럼 안 되겠다. 빨리 삼성전자 HBM4의 퀄테스트를 통해서 하이닉스가 저러고 나오고 있는데 견제를 해야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스토리가 딱 그거예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쪽을 HBM3는 어차피 구형 모델이고 이거 이제 거의 하이닉스가 공급할 텐데 그거 말고 HBM4는 집중해서 해달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이닉스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나 30% 인상한 거 못 줘. 삼성전자 네가 들어와서 좀 만약에 그렇게 좀 적정한 가격이면 내가 너 거 써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되게 특이한 게 HBM4가 뭐 그냥 그 퀄테스트 들어간다고 그냥 쭉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가장 먼저 하이닉스가 들어갔고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 퀄테스트 외에 세부 퀄테스트에서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들어갔고 가장 늦은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엔비디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엔비디아 마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닉스 빼고 삼성전자 먼저 퀄테스트 콜 오케이 그리고 하이닉스는 늦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큰 변화죠.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되면은 HBM4는 거의 삼성전자가 더 많이 포지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스토리입니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스토리예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너무 확인된 것도 없는데 저희가 지금 엔비디아가 HBM 퀄테스트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80 몇 번째 기사 가지고 얼마나 또 된다 안 된다 고생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얘기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죠. 그게 핵심이고 그게 공시고 그게 신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스토리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삼성전자가 또 볼까요? 이것도 중간중간에 설도 많고 말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이 딱 되기 시작했었으면은 이런 변화가 안 나왔을 텐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볼까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렇게 됐었으면 제가 72,000원을 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냐면 턴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72,000원대 보면 어제도 71,900원이 어제 고가였을 겁니다. 왜 못 넘어갈까요? 스토리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됐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탄력받을 준비하겠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72,000원대 넘어가는 게 본격이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수렴되면서 나쁘진 않은데 본격적으로 될 것이면 그 위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아직은 좀 그렇다. 시장을 받쳐주는 용도로 쓰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그러다가 만약 여기 있죠? 7만원대가 이탈한다 그러면 또 툭 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65,000원, 6,000원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감안하고 72,000원대 안착되느냐 요거 7만원 이탈된다 그러면 66,000원대, 65,000원대까지 또 들어올 수 있다. 감안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닉스는 또 어제 툭 밀렸죠? 하이닉스도 그러다 보니까 괜히 또 그게 발동하는 거예요.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 이런 쪽들인데 하이닉스는 일단 여기 지지할 수 있는데 이탈했습니다. 25만원대 중반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이 약한 측면도 있다고 보니까 다음 한 24만원대가 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슬슬 또 추매할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면서 또 기회가 오면 또 움직여야죠. 그런 식으로 가져가 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볼까요? 전기차 얘기인데 이거는 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좀 신경이 쓰이죠. 가뜩이나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인지 아닌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뉴스. 전기차 배터리 공급과인 심각. SK가 2023년도에 공급은 2.4배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투자를 확대하지만 한국, 일본은 축소한다. 한쪽에서 수요의 3배 이상, 그러니까 보통 수요의 2배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공급 과잉이 크다라고 보는데 심각하게는 단어까지 썼네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중국이 과잉 투자와 과잉 공급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주도가 돼서 총 세계 수요와 함께 나오는 것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서 중국 때문에 이어지는구나 라고 한번 보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뉴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쪽들은 어차피 중국 중심으로 막 끌고 갖고 나머지 미국이 보조금 축소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축되는데, 그중에서 전기차 쪽들은 수요는 약간 좀 예전만큼 이제 강하지 않겠죠. 그런데 나머지 쪽들, ESS나 나머지 쪽들은 다 계산된 게 아닙니다.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배터리의 흐름을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3배 이상으로 갈 정도의 공급 과잉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보셔야 되겠지. 무조건 배터리 2차전지가 다 공급 과잉이다는 쪽들은 일단 아니기. 근데 물론 전기차가 가장 용량도 많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거다까지 보시면서 너무 기사에 발리지 말자라고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 집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또 내용들, 어제 나왔던 섹터 흐름들 보게 되면 결국엔 그래요. 어제 강했던 섹터들의 동향을 본다 그러면은 어제 한미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 가고 거기서 성과를 낼게 뭐겠느냐.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예, 그리고 또 조선 쪽들은 갔었던 필리조선소 같이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조선이겠구나 라고 하니까 조선이 제일 세고 하나오션 센데 상대적으로 하나 시스템이 약합니다. 필리조선소 지분 갖고 있는 건 두 회사로 봐야 돼요.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 두 개로 봐야 되는데 오션만 가는데 왜 시스템 안 가냐. 그러면 이것도 투자 포인트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보고 원자력도 할 일이 있다 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또 뭐가 어떻게 얘기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투자 확대 얘기 이것 가지고 나와서 혹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한다 그거 가지고 또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또 체크해야겠다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분위기 좀 보셔야겠죠. 그리고 원자력들 뭐 이건 얘기 아까 드렸고, 전력 설비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제 조선, 원전, 방산도 자리를 잡고 갔긴 한데 좀 약하긴 한데 전력 설비 쪽도 버텨내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네요. 조선 이쪽은, 그러니까 조방원 이쪽 섹터들은 크게 좀 많이 밀렸다 그러면 기회를 찾는 게 맞겠죠.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주가가 빠지고 있을 저점 때마다 그런 얘기 나오죠. 조선 방산 원전 이제 끝났다. 다른 거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자리가 항상 또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놓치지 말자라는 쪽으로 보시는데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막 따라붙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들을 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신고가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진산업, THN, 약간 자동차 쪽에서 좀 똘똘한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눈길이 가네 라는 쪽도 일단 보고 있고, 예, 여튼은 뭐 하나엔진, 예, 엔진 업체들 어제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죠. 네, 엔진 쪽은 진짜 거기까지 너무,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시장 흐름들 보시면서 여기서 나왔던 또 수급 좋은 종목들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잭슨홀 미팅 있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못 움직이겠죠. 묵직할 겁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확인할 거 확인하고 보자 라고 쪽들인데, 예, 항상 이제 가격 메리트 있을 때 들어가자, 그게 제일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또 이제 주말이면 아시죠? Saturday Night Live에 저희 라이브가 있습니다. 8시에 할 테니까 시장 얘기 또 하소연, 예, 또 어디 욕, 예, 종목에 대한 악담, 예, 다 환영입니다. 그때 같이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